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열심히 청취하는 열혈 청취자인 6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아이고, 제 나이를 제가 말하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얼마 전 제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호텔방에서 바다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제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구나 하고 새삼 옛일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매번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없는 글솜씨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빠 둘에 언니 하나에 남동생 하나를 두었어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도 닿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집안이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학교를 보내줬으니까요. 큰 한옥이었는데 집에 일을 하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집안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사촌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일을 돕는 식모 일을 했습니다. 월급이라고는 코딱지만한 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지경이었죠. 학교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척 집으로 전전하며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모르는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친척들 집에 살 때는 그래도 친척이라고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양옥집에 살던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제가 콩쥐가 돼서 팥쥐의 괴롭힘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야, 숙자, 너 내 방에 들어왔었지? 아, 네. 청소하러 들어갔었는데요. 왜요? 그렇게 말했는데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치며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왜 네 멋대로 내 방 책상 위에 노트랑 필기구를 만져? 내 나름대로 정리해둔 게 다 망가졌잖아. 아, 너무 지저분해서. 뭐? 이게 더 맞고 싶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사건건 별일도 아닌 일에 저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그 언니가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만 마주치면 긴장을 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말을 더듬자 저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야, 숙자, 너 빨래 제대로 안 해? 양말에 때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 아, 죄송해요. 다시 빨게요. 죄송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 바보냐? 아우, 답답해. 바보면 몸 쓰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참나, 진짜 얘랑 말이 안 통하네. 으휴. 그러면서 제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들고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이 매번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그 집에서 지내던 일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괴로운 나날이었거든요. 공부하는 그 집 언니가 부러우면서도 저를 막대하는 언니와 그 집 식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그 집에서 식모라도 살면서 부엌 옆에 작은 방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저는 시장 쌀가게에서 주기적으로 쌀을 사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 쌀가게 집 아들과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그 오빠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야, 숙자야, 너 잘 못 먹고 지내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에요. 잘 먹어요. 안 되겠다. 야, 우리 집에 어제 제사 지내고 남은 전 있는데 먹고 가.
엄마, 숙자 전 좀 먹여 보내도 되죠? 그래라. 숙자야, 많이 먹어. 쌀가게에 가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빠도 그렇지만 오빠의 어머니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쌀가게만 가면 말도 더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쌀을 사러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살이 돼서 식모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쥐어준 몇 푼의 돈으로는 집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쌀가게 아들이었던 그 오빠는 서울에 대학을 다니러 가고 아주머니 혼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에게 일자리를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숙자가 일해주면 나는 고맙지.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숙자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나 도와서 일도 해주면 내가 정말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본인을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더러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언감생심,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학마다 쌀가게로 와서 함께 일을 하던 쌀가게 오빠가 저에게 어느 날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야, 숙자야, 너 나한테 시집 올래? 장난하지 마.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시집을 가. 오빠는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나한테는 네가 좋은 여잔데? 나 사실 너 우리 쌀가게에 쌀 사러 왔을 때부터 좋아했어.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더라. 대학 가면 널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점점 더 커가더라고. 나 군대 다녀올 때까지만 고민 한번 해봐. 나는 너한테 진심이고 이 마음 안 변할 것 같아. 오빠는 아주머니에게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놓고 군대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어요. 숙자 너만 부담되지 않으면 나는 너 며느리 삼고 싶어. 그래도 아줌마,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빠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나도 소학교밖에 못 나왔어. 너는 그래도 한글은 뗐잖냐. 우리 용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면 됐어. 그리고 내가 숙자 너를 옆에서 쭉 봐왔는데 너만한 며느리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우리가 이래봐야 네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업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지내며 저는 여전히 쌀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저의 피부치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3살이 되던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깜빡하시는 일들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계산이 빠르던 양반이 계산도 잘 못하시고 우물쭈물 저에게 넘기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집을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왜 집을 못 찾아오셨어요? 너 누구냐? 네?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 숙자잖아요. 아, 그렇지. 아,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요즘 왜 이런다니?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시어머니가 치매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동안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쌀가게를 하셔서 섣불리 쌀가게를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 내가 다 봐서 아는데. 고마워. 애썼어. 어머니 좋은 곳 가실 거야. 그 이후로 저는 쌀가게에서 혼자서 일했지만 아들을 보고 일하고 하니까 버겁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쌀가게를 접게 됐어요. 당시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 결심 끝에 도시로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일을 잘해서인지 회사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저는 전업주부가 돼서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다 시켜줬습니다.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저희 아들은 무조건 다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아들은 그래도 제 아버지를 닮은 건지 공부를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부모 모임 같은 데에 나가면 제가 주눅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머, 동희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세요? 동희가 공부 잘한다고 애들 사이에서 유명하던데. 어머니도 대학까지 나오셨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도 애들 수학 문제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긴장이 돼서 제 고질병, 말더듬 증상이 나타나고는 했어요. 저는 그냥 애가 잘하니까. 어머, 동희 어머니 말을 더듬으시네? 왜 그러세요? 아니, 저 바빠서 그만 가볼게요. 제가 말을 더듬으면 사람들이 제 아들까지 무시할까봐 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 저를 보고 답답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아들은 어찌나 심성이 고운지 저를 이해해주고는 했어요. 엄마, 사람들 만나면 긴장돼요? 응, 엄마가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 평생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 우리 동희 속상하지? 미안해. 엄마가 야무지게 잘 말해야지 동희도 자랑스러울 텐데.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곤데?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괜찮아요. 말 더듬어도 엄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사세요. 엄마 최고예요. 아셨죠? 그래, 동희야. 고마워. 아들은 그렇게 잘 성장해줘서 결국 서울에 있는 4년제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들에게 건설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다행히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고요. 동희, 너 대학 가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회사 다 너한테 물려줄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런 대화를 하면 제가 남편에게 핀잔을 줬어요. 아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말썽 안 피우고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애한테 왜 그래요? 동희도 여자친구도 만나고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머쓱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동희야, 아버지가 너무 욕심 부렸냐? 괜찮아요. 엄마, 저 대학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하게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흐뭇하고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남편 기업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고 남편은 결국 건물을 사서 그 안에 본인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까 저도 못했던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저를 응원해 줬어요.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안의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3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모두 합격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남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금방금방 배우고 일머리가 좋다고 남편이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1년 반이 지나고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남편과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 동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엄마 너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야? 사실 아버지도 오며 가며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놈이? 이거 아버지 몰래 회사에서 연애를 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희 회사 건물 1층에서 네일샵 하는 사장이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가서 한 사귄 지 반년 됐어요. 그러냐? 거기 가게가 잘 되는 것 같던데 언제 또 그렇게 인연이 됐대?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래 네일샵에 가서 관리를 받아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 아가씨 모르게 혼자 가서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도 되지 아들? 그러세요. 엄마 관리도 받으시고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손톱 관리를 받아보러 남편의 건물에 갔습니다. 내부도 널찍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예약하셨어요? 내가 예약은 못했는데. 어쩌지? 저희는 예약제라서.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오며 저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장인데 저는 시간이 있어서 저한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잊고 지내던 옛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식모살이를 할 때 저를 괴롭히던 언니와 정말 많이 닮은 여자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건가 속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일이 있는데 깜빡했네.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또 더듬어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보셨어요? 뭘? 가봤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나왔어. 그랬구나. 그럼 보시기는 하셨어요? 보긴 봤지. 어떠셨어요? 괜찮아 보여요? 응, 친절하더구나. 내가 예약도 안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하고. 그럼 받고 오시지. 왜 그냥 오셨어요? 내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하지 뭐.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화분이나 꽃을 좋아해서 취미생활로 꽃꽂이를 배웠어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지내던 중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인사 오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마뜩지 않았지만 제가 가진 상처로 인해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외모가 닮았을 뿐이지 저를 괴롭히던 그 언니는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결국에는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하는 거냐? 그래,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자.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거 있냐?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그렇지 여보?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결혼을 반대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잠깐 봤을 때
친절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 결심까지 했겠다 싶어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을 봐와서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발휘했어요. 잡채, 간장게장, 갈비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뒀습니다. 집에서 제가 요리하는 걸 본 남편이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 뭘 그렇게 많이 해? 애들 둘이 오는데 내가 좀 도울까? 됐네요. 이제 다 했어. 그래도 처음으로 인사 오는 건데 내가 잘 보여야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 건물주가 시아버지인데다가 인사 온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시어머니라니. 안 그래? 주책이네, 이 양반. 와서 숟가락이나 놓든가요. 밥을 다 차려두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애를 보고 긴장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그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모살이 할 때 겪었던 상처와 폭력의 기억이 마구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동희씨 여자친구 이혜정이라고 해요. 나는 오다가다 많이 봤는데 반가워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고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배고프죠? 와서 밥 먹어요.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저에게 배워야겠다는 말도 하고 이래저래 나긋나긋하고 살갑게 저희를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말을 꺼내면 또 더듬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아들 뺏기는 기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엄마, 왜 그래요? 긴장되세요? 아니,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다그치니까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난 후에 저는 남편에게만 제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가만히 듣던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인데도. 당신이 긴장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서 나도 놀랐어. 그러게 말이야. 왜 걔 앞에서 자꾸 말을 더듬게 되는지 나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어. 애는 착해 보이던데. 당신 상처를 그 애를 통해서 극복하면 좋겠네.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다녀간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이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해줬습니다. 회사도 저희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해준 거였어요. 저희 집과 가깝다 보니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 혼자서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밥 줄까? 어머니, 왜 이렇게 제 앞에서 말을 더듬으세요? 원래 그러시지 않잖아요. 저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됐어요. 정말 짜증나.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대화하지 마요. 누가 보면 내가 완전 못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 밥이나 차려줘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지난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완전히 식모살이 하던 숙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며느리 먹일 밥을 차려주고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며느리가 가고 난 이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도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데 살갑던 며느리가 저와 둘이 있을 때면 저를 무시하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남편과 아들은 강릉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두 사람이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강릉 여행 가요. 제가 다 예약할게요. 엄마 바다도 좋아하시고 회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알랑방구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버님도 회 좋아하세요? 나는 뭐 다 좋아하지. 너희들 우리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요, 아버님. 저는 두 분이랑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하하하하. 내가 친구들 며느리를 다 봐도 우리 며느리같이 어른들한테 귀엽게 자라는 애를 못 봤다니까. 그렇지, 여보? 그럼. 저도 모르게 그 짧은 대답을 하면서도 말을 더듬게 됐고 며느리는 저만 알아차리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아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자꾸 말을 더듬으세요? 엄마,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네. 아직 며느리가 불편하세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던 터라 저를 안심시켜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요즘에 꽃꽂이도 배우고 취미생활 한다고 많이 피곤했나 보다. 괜찮을 거야. 여행 가서 우리 아들 내외랑 더 친해져 보자고. 알았지, 여보? 그래요. 바다가 보이는 고급 펜션에서 저희는 바베큐도 해먹고 회도 떠와서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는 말을 잘 걸지 않았는데 제 시아버지에게는 고기도 구워서 주고 아주 잘 하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주려고 하면 저에게 고기를 놔주는 식으로 아주 교묘히 저에게도 잘 대해주는 척 했습니다. 자꾸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니까 너무 피곤해서 저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며느리가 불편해? 내가 좀 예민한가? 며느리도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자꾸 걔만 보면 예전에 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나도 미치겠어. 그래, 그럼 쉬어. 무리하지 말고. 미안해요. 나가서 애들이랑 재밌게 노세요. 저는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혼자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죠? 손에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방에 들어온 며느리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뭘? 저 보면 자꾸 왜 말을 더듬으시냐고요. 원래 긴장하면 더듬는다는 건 동희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아유, 정말 짜증나. 어머니는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님은 저 결혼하고 나서 월세도 안 받으시고 저희 네일샵 인테리어도 쫙 새로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좋게 해주시던가.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는 한동안 계속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더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을 드는 신용까지 했어요. 아휴, 확 그냥 답답해. 혹시 뇌에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저 갈게요. 저랑 동희 씨 잘 살고 있는 건 아시죠?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이런 이야기 동희 씨나 아버님한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는 짓이 제가 식모 살던 집 언니가 했던 짓이랑 똑같았습니다.
다 늙어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아들 내외와 여행을 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며느리와 멀리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우리 아들 점심은 먹었나? 어머니, 혜정이가 어머니 심심하시면 네일아트 배워보시는 거 어떠냐고 하던데 혜정이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가서 관리도 받으시고 소일거리로 그런 거 옆에서 배우시는 거 어때요? 저는 혜정이랑 어머니가 더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아들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내일 아버지 출근하실 때 같이 오시면 되겠다. 제가 혜정이한테 말해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는 혜정이랑 잘 지내니? 저희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죠. 그래, 알았다. 바쁜데 일 봐. 네, 어머니.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저에게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동희한테 들었는데 내일 며느리 가게에 간다며? 괜찮겠어? 나도 사실 걔 앞에서 자꾸 말 더듬고 그러는 거 미안하고 좀 친해져 봐야지. 어쨌든 동희랑 결혼한 아이인데 언제까지 대면대면 지낼 수도 없고 당신 말따나 친해지면 예전의 기억도 다 잊고 괜찮아지길 바라야죠. 그래, 그렇게 해. 근데 혜정이 걔가 나한테는 싹싹하게 잘 하는데 당신한테는 좀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 남편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도 저 앞에서 말을 더듬으니까 걔도 불편했겠지. 내가 노력해 볼게. 걱정 말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근데 영 불편하면 너무 애쓰지는 말고.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남편 건물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일단 남편 회사에 가서 회사 사원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했어요. 다들 반가워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 가게에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와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혜정아, 엄마 오셨어.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지금 조금 바빠서 거기 앉아서 그냥 둘러보고 계세요. 혜정아, 엄마,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생들 하세요. 그렇게 아들은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가자마자 며느리는 태도를 싹 바꾸고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좀 도우세요. 그래. 뭐 할까? 여기 바닥에 묻은 때도 좀 닦으시고 수건 좀 빨아주세요. 아, 알았어.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10장이 넘는 수건을 제 손으로 깨끗이 빨아서 가져다 줬는데 며느리는 수건을 일일이 펼쳐보더니 핀잔을 줬어요.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다시 빨아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퍼뜩 제가 어릴 때 일하던 집 언니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듯한 이명을 들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건을 받아들고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하던 직원들이 본인들이 빨겠다고 하는 걸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시네. 돈 많은 남편의 아들 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니까 뭐 그럴 만도 하다. 아휴, 부러운 팔자야. 며느리는 절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건을 내던지고 당장이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그저 말을 더듬을 뿐인데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며느리가 정말 괘씸하게 생각됐습니다. 며느리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늘 예약 꽉 차 있니? 네, 10시부터 5시까지 다 찼어요. 그래, 저 늙은이 누가 손톱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시간 남는 사람?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게 제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얼굴도 그런 두 얼굴이 없었어요. 아휴, 그냥 내가 해줘야겠네. 남편이 지 엄마 손 해드렸다 안 해드렸다 검사할 텐데. 아우, 피곤해. 어머니, 이리로 오세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가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 줘보세요. 아유, 거칠거칠하네. 노인 손이라 어쩔 수 없나? 어머니, 고생 안 하고 사셨죠? 고생했지. 며느리는 더듬는 제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주변 직원들도 피식 웃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이상 그렇게 막되먹은 며느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을 대충 관리해주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사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데 없으시죠? 손이 어찌나 고우신지. 어머, 아버님. 그래. 아유, 두 사람 보기 좋네. 당신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이거 좀 마시면서 일해요.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가게 손님 정말 많아요. 2호점 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주실 거죠? 아이고,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당신 괜찮아? 응, 아직까지는 참을만 해. 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래, 이건 당신 좋아하는 카페 모카야. 달달한 거 마시면서 관리도 받고. 이따 퇴근할 때 올게.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라. 그럼요, 아버님. 가세요. 남편이 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다시 돌변했습니다. 아휴, 뭘 감시까지 하러 와. 어이가 없네. 이제 다 됐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확 밀치며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 말 제대로 하는 거 봐. 그동안 쇼한 거죠? 저 불편하게 하려고?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어른을 바보 취급하고. 내가 예전에 너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 산 기억 때문에 긴장을 했었는데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야, 괴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 그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뭐? 괴물? 웃기고 있네. 말이면 단 줄 알아? 대개 아들이랑 대개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 아무 재주 없이 벌어다 주는 돈 까먹고 사는 주제에 나한테 괴물?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편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뺨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혜정이, 너 지금 이게 무슨...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오해?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짓이냐? 어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인간이야? 엄마, 혜정이 쟤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예요? 저한테 진작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보, 동희씨,
오해야.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얘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 한 번도 시어머니 대우해 준 적 없다. 매번 두 사람 없을 때 뒤에서 난 무시하고 타박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억울한 심경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도 봤지? 댁내 사장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말해봐. 직원들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고 저에게 한 몹쓸 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혜정이, 너 완전히 내 돈만 보고 결혼했구나.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런 여잔 줄도 모르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들이 소송까지 가고 싶냐고 으름장을 놨더니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 며느리에게 월세를 따박따박 넣으라고 했어요. 너 그동안 내가 며느리라고 봐줬는데 월세 올릴 거고 매월 따박따박 돈 넣어라. 아버님, 저 지금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나는 너랑 영 끊은 지 오래야. 월세 못 내면 나가야지 뭐. 끊는다. 전 며느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기 힘들었는지 다 그만둬서 손님도 끊겼던 모양이에요.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제 발로 그곳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면서 몇 년 동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 있으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죄송해요. 동희야, 그래도 이제라도 안 게 어디니. 엄마도 참다가 터진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엄마한테 힘든 일 생기면 다 이야기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행히 혼자 지내던 아들은 최근에는 소개로 만난 여자와 잘 사귀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중하게 만나고 있고 나중에 소개해주겠다고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도 회사에 일주일에 두세 번만 출근하고 저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 더듬을 일도 없고 예전 일은 다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 악독했던 전 며느리가 제 앞에서라도 실체를 드러내서 아들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기운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늙은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